나는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결혼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경기도 안성에 사시는 최미정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결혼을 하면 남편과의 달콤한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남편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둘만의 세계를 꾸려 알콩달콩한 가정을 그리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결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지독한 시집살이와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집살이라고 하면 보통 시어머니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 한 분뿐인지. 그런데 그분은 세상 어떤 지독한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더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연애할 때 가끔 남편 집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면 소파에 턱 걸쳐 앉아 TV를 켜놓고 반나절을 그냥 보내다 가곤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아들 집을 본인 집처럼 연락도 없이 자주 오시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결혼하면 혹시 같이 살아야 돼?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지금은 내가 혼자 살다 보니 그냥 오시는 거야.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같이 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 될 분이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남편과 결혼하는 거지 시아버지와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앞으로 나를 모시고 살아야지.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애초에 이런 말은 없었는데 남편은 혼자 계신 아버지가 안쓰럽다며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조심시키겠다고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믿었습니다. 그래, 밥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겠지. 하지만 그때부터 지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만 되면 무조건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방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밥 안 차리나? 얼른 밥상 안 올려? 아침은 6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7시. 시간은 늘 정해져 있었고 단 5분이라도 늦으면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 지쳐서 어느 날 배달 음식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밖에서 파는 밥을 우리 집 밥상에 올려? 결국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다시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 단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는 온통 시아버지 뒷시중으로 흘러갔습니다. 숨 막히는 기분, 시계만 바라보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와 결혼한 거구나. 어느 날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남편이 대신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또 소리쳤습니다. 어디 남자를 주방에 세우냐. 그 뒤로는 누가 밥을 하고 누가 설거지를 하는지까지 일일이 감시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아버님, 후식 드세요. 그러면 낮게 그게 들어오라는 신호였습니다. 과일씨, 껍질 모양까지 일일이 지적하셨습니다. 사과는 왜 이렇게 두껍게 깎았어? 수박씨는 왜 그대로 두었어? 드시고 난 뒤 치우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마주칠 때마다
무조건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으면 죽일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건네도 대답은 없고 오직 기침 소리 하나뿐. 저는 그 소리에 담긴 뜻을 눈치껏 알아차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은 둘만의 시간이라지만 우리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결혼 1주년 여행에도 시아버지가 따라오셨습니다. 주말 외출도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둘이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식사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 반찬은 너무 달다. 난 단 거 못 먹는 거 몰라? 간장은 무조건 진간장이어야 해. 몇 번을 말했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냐? 결혼 전 부모님께 시부모 모시는 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결국 남편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며 고함이 터졌습니다. 뭐라고? 여편네 치마폭에 휩싸여선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그 한마디에 밥상은 뒤엎어지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남편을 말리고 시아버지를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결국 그날 밤은 온 집안을 치우며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았구나. 명절과 제사도 전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모든 준비가 제 몫이었습니다. 장 보고, 전 굽고, 국 끓이고 상 차리느라 진이 다 빠졌지만 돌아오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결혼 첫 해여름 집안에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아버지가 씻지 않으셨던 겁니다. 일주일 이상 씻지 않은 건 기본입니다. 밥상에 마주 앉는 것조차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옷을 여러 벌 사드리면 씻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 벌을 사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토할 것 같은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생활비까지 간섭하셨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장바구니를 열어보며 물으셨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왜 사왔냐? 저는 매번 장부 검사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달콤한 시간조차 제겐 없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큰 기침 소리. 내일 아침은 6시야. 늦지 마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남편과 잠시 나가려 하면 어디 가냐? 몇 시에 들어오냐? 나 저녁은 어떻게 하냐? 결국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현관 앞에서 신발만 다시 벗어야 했습니다. 답답할 때면 저는 작은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당을 정갈하게 꾸며놓는 것이 제 취미이자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온갖 잡동사니를 끌어다 놓고 나무 담장에 못을 박아 물건을 주렁주렁 달아놓으셨습니다. 애써 가꾼 마당은 어느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이 내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구나. 혹시라도 마음을 돌릴까 싶어 백화점에 모시고 갑옷 6벌을 사드렸습니다. 120만 원 가까이. 그날만 잠시 웃으셨을 뿐 그 이후로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제 미련한 기대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건 남편이 출근하면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시계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낮 동안의 현실은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결혼 생활 같았습니다. 저는 수없이 이 결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6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6년 동안 시아버지 때문에 저는 늘 숨이 막혔습니다. 집도, 시간도, 사생활도 전부 통제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만든 이 시집살이만 없다면 남편과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잠시나마 장보고 돌아올 때조차 집으로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런 결혼 생활 맞는 걸까요?